지역마다 끓이는 방법도 그 맛도 제각각이지만 찬바람 불어오는 계절에 생각나기는 내 한 가지. 몸에 약이 되는 한 그릇 추어탕. 거기에 맛을 더하는 김치 3종 세트까지. 밥에다 얹어서 감자밥이니까. 명인의 넉넉한 인심처럼 아낌없이 주는 무한 리필 감자밥에 추어탕을 쓱쓱 비벼 먹으면 금상첨화. 추어 튀김과 추어 돈가스는 별미 중에 별미랍니다. 추어의 가른 거하고 이제 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드러운 식감이 있거든요. 30년의 역사가 담긴 밥상. 미꾸라지의 비린 맛을 직접 담은 고추장으로 잡아낸 강릉식 추어탕 한 그릇. 정성과 시간을 담아 깊은 맛을 내는 권영일 강릉 추어탕 명인을 지금 만나봅니다. 바다와 호수, 숲이 어우러진 예향의 도시 강릉. 그곳에서 만나는 예술 같은 맛이 있습니다. 입구에서 물씬 느껴지는 세월의 내공. 네, 안녕하세요. 영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3대째 운영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3대째 대를 이어 3년 된 숙성장으로 추어탕의 맛을 이어가고 있다는 명인. 들어가서 미꾸라지 손질한 다음에 이제 삶고 거르는 과정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추어탕 끓이기 시작합니다. 미꾸라지 지금 주방 안에 있어요. 추어탕에 들어가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도착해 대기 중인 미꾸라지들. 이게 저희 아침에 이제 전날에 시키면은 오는 이제 큰 생물 미꾸라지고요. 이렇게 매일 국내산 100% 생물 미꾸라지를 받아 추어탕을 끓이는 게 맛의 시작이라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빡빡 씻습니다. 점액질이 안 나올 때까지. 미꾸라지에 천일염을 넣고 점액질이 안 나올 때까지 씻어 흙냄새와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명인. 깨끗한 세척은 맛의 기본이자 필수라는데요. 압력솥 하나만 더 줘요. 함께 가게를 운영 중인 아버지 기록 씨 역시 음식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모든 고기는 클수록 맛있어요. 네, 그래서 제 실은 큰 고기를 선호하고 가격도 좀 비싸고 큰 고기들이 그래서 큰 거를 많이 쓰죠. 제일 큰 거. 그리고 작은 거는 튀김용으로 쓰는 거고. 큼지막한 미꾸라지는 깨끗하게 목욕 재개 후 압력솥으로 직행하는데요. 이렇게 압력솥에서 1시간 이상 푹 익혀준답니다. 내내 불 앞을 지키며 눈을 떼지 못하는 아버지 기록 씨. 오늘은 300개 드릴게요. 압력솥에서 푹 익은 미꾸라지. 미꾸라지를 이렇게 오래 푹 삶아 부드럽게 해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방식 자체가 달라서 거르는 거기 때문에 삶아야지 이제 살이 으깨지면서 1차적으로 저희가 간, 쓸개 이런 거를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삶아야지. 쓴맛이 아예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압력솥에서 1시간 정도 삶아 뼈까지 부드러운 상태가 된 미꾸라지를 체에 넣고 걸러주는 권영일 명인. 미꾸라지를 통째로 넣지 않고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 체에 걸러 육수를 제조한답니다. 이제 1차 작업으로 살과 내장, 뼈 이렇게 1차로 분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입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명인표 추어탕 맛의 중요한 핵심이자 부드러운 식감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랍니다. 만져보시면 아실 텐데 엄청 딱딱해요. 그냥 자갈이에요. 이런 것들 다 내장, 쓴맛 나는 홍팥 뭐 내장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씹으면은 입맛 다 버리는 거죠. 거의 자갈 소리가 나서.
어떻게 딱딱해요? 엄청 딱딱해요. 이렇게 뼈와 내장을 걸러주고 나면 본격적으로 육수 만들 준비 끝. 여기가 추어탕 집인지 장 파는 집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매년 겨울 직접 장을 담아 3년 묵은 고추장만 사용한답니다. 고추장으로 맛을 내는 강릉식 추어탕. 잘 저어주면 특유의 붉은 빛으로 물들어 가는데요. 여기에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해줄 감칠맛 가득한 8년 묵은 고추장을 넣어주고 간 마늘도 한 국자 가득 넣어준 뒤 후추도 함께 넣어 맛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따로 상에 산초가 있긴 해요. 후추랑 100인분에 요 정도 넣고 있어요. 그리고는 소량의 산초가루를 넣어 특유의 향을 추가해준 뒤 다진 고추를 넣어 얼큰함을 더해 한 소끔 끓여냅니다. 다음으로 들어가는 강릉식 추어탕의 필수 재료, 바로 달걀물을 넣어주는데요. 너무 으깨지지 않게 형태가 그래도 계란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추어탕 끓일 때 길다란 모양으로 나오게끔 저어주셔요. 부드러운 맛과 영양을 책임질 달걀까지 풀어 넣어주면 마치 육개장 같은 독특한 비주얼을 자랑한답니다. 그 덕에 웃을 수밖에 없는 에피소드도 있었다는데요. 많이 약간 육개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러 오시는 분도 계세요. 육개장을 떠올리게 하는 또 다른 재료. 강원도식 추어탕에서 빠질 수 없다는 대파. 이 대파를 명인은 꼭 삶아서 사용한다는데요. 대파는 그냥 집어넣죠, 다른 집들은. 저희는 삶아서 집어넣고 여기 단물이 나오고 맛있는 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한 고사리도 아낌없이 넣어주고 향긋한 깻잎도 깨끗하게 씻어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추어탕에서 빠질 수 없는 우거지까지 아낌없이 넣어 시원하고 담백한 맛은 물론 푸짐함까지 가득 채웠답니다. 이렇게 추어탕에 들어갈 각종 채소를 손질한 뒤 여기에 또다시 고추장을 넣고 버무려서 밑간을 해주는 명인. 골고루 잘 버무린 뒤에야 비로소 냄비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채소를 넣고 한 소끔 끓여준 뒤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데요. 그건 바로 간 보는 작업이죠. 조금 이게 장마다 항아리마다 또 달라서 장마다 좀 더 장이 짤 수도 있고 덜 짤 수도 있어서 덜 짜면 장을 더 넣고 조금 넣는데 짜다 싶으면은 그 육수 조금 더 넣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이곳 추어탕 맛의 비밀은 다름 아닌 정성이라는데요. 이거는 우리만의 완벽한 비법이 있어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배합 비율로 직접 고추장을 만든다는 명인 부자. 매년 또 다른 3년을 기약하며 고춧가루와 메주가루 넣고 거기에 정성을 듬뿍 넣어 고추장을 담근다는데요. 해마다 거듭되는 그 정성만큼이나 손이 많이 간다는 추어탕 만드는 과정. 이제 2차 뼈 작업을 하려고 뼈를 더 걸으려고 옮기고 있습니다. 최대한 육수만 일로 옮기는 거죠. 1차로 체에 걸러냈던 육수를 다른 솥으로 옮기면서 최대한 잔뼈를 제거하는 과정인 건데요. 숨어있던 잔뼈가 모습을 드러내고 3번 걸으면 3시간, 2번 걸으면 2시간이니까 이게 좀 오래 걸리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도 포기란 없습니다. 거르고 또 걸으면 못 걸을 리 없건만은 정말 여기에는 뼈 빠지는 노력이 있었다는데요. 오히려 뜰채하면은 빠지겠네. 네, 그대로 빠져서 네. 채로도 걸러지지 않는 작은 뼈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걸러주는 권용일 명인. 그야말로 정성의 끝판왕. 들통 옮기기가 끝나면 곧바로 3차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마지막 3차 거르고 있거든요. 그 밑에까지 긁어가지고 조금 여기서 뼈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뼈가 이게 다 뼈거든요. 잔뼈가 안 나올 때까지 이어진다는 작업. 저희 집이 그런 게 쓴맛이 난다고 생각해서 간이랑 쓸개랑 그래서 이렇게 다 1차적으로 간 쓸개 거르고 이 잔뼈라고 해야 되나? 붉은 뼈들 거르고 붉은 뼈들 다 걸러지고 이제 작은 뼈들만 남은 걸 3차적으로 마지막 거르고 있어요. 비법이 아니라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맛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는 명인 가족. 이건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드는 수제비인데 그 전통 식당들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문화를 계속 계승하고 싶어서 이제 직접 만드는 걸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은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